안녕하세요. 부동산 검증소입니다. 한때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며 끝없이 오르던 수성구 집값이 연일 급락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견고했던 지역의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구 수성구에서 최근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탑5를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단지 선정 기준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후인 32평에서 34평 정도이고요.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의 중대형 단지들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이 아파트가 몇 퍼센트 떨어졌다 이런 숫자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각 아파트의 현재 매물 호가 그리고 전세가 수준까지 함께 비교해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가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성구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이 보고 계신 지역의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순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수성구가 어떤 곳인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성구는 대구의 대표적인 부촌입니다. 좋은 학교들이 모여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오랫동안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수성구가 프리미엄을 받아온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먼저 학군입니다. 대구에서 손꼽히는 초중고등학교들이 몰려 있고 학원가도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이라면 수성구를 1순위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인프라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서 대형 쇼핑 시설이 있고 수성못을 중심으로 한 여가 시설과 공원, 그리고 대형 병원들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이 거의 다 갖춰진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교통입니다.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고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이 좋아서 대구 시내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런 조건들 덕분에 수성구는 오랫동안 일종의 안전자산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이 흔들려도 그래도 수성구는 버티겠지, 수성구는 떨어져도 조금만 떨어질 거다. 이런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첫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실거주 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동시에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이 과거만큼 쉽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레버리지를 크게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사실상 막힌 거죠. 셋째, 입주 물량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는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급매가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특히 가격대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구 수성구 아파트 하락률 탑5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락률 1위 신세계타운입니다. 위치는 수성구 수성동 1가이고 입주는 1989년에 시작된 비교적 연식이 있는 구축 단지입니다. 총 930세대 규모의 중대형 대단지고요. 지하철 3호선과 가깝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오랫동안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단지입니다. 실거래를 보면 2021년 5월에 6층 기준 32평형이 7억 3,25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에 2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 금액은 3억 5,250만 원, 하락률로 따지면 47%입니다. 신세계타운이 1위를 차지했다는 건 꽤 충격적입니다. 이 단지는 1989년 입주한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워낙 좋아서 그동안 꾸준히 인기를 유지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세계백화점과 가깝고 지하철역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서 실거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던 단지였습니다. 930세대라는 대단지 규모 역시 장점이었습니다. 단지가 크면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하고 관리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지가 거의 반 토막 가까이 떨어졌다는 건 연식이 오래돼서 그렇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성구 전체 시장의 수요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점이었던 2021년 거래는 6층, 이번에 거래된 건 2층입니다. 보통 저층과 중층 고층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하락폭을 층수 차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이 단지의 매물 호가를 보면 3억 중반대 매물도 일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KB 시세와 비교해보면 1억 이상 저렴한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가는 현재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갭 메리트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하락률 2위 이편한 세상 범어입니다. 위치는 수성구 범어동이고 2015년 입주한 단지입니다. 총 842세대 대규모고요. 범어내 거리와 가깝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이 좋고 범어 생활권의 중심에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거래를 보면 2021년 3월에 고층인 24층 기준 33평형이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에 1층 매물이
6억 5,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 금액은 3억 7,500만 원이고 하락률은 약 36%입니다. 이 편한 세상 범어는 범어동 안에서도 대표적인 프리미엄 단지였습니다. 범어동 자체가 수성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범어내 거리를 중심으로 상권이 잘 발달해 있고 교통과 학군이 모두 우수한 곳입니다. 2015년 입주라서 아직 준신축급에 속하고요. 단지 상태도 전반적으로 깔끔하며 이 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 파워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당시에는 매매가가 10억을 넘기면서 범어의 끝판왕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단지인데요. 불과 4년 만에 가격이 6억대로 밀려난 겁니다. 물론 고점 거래는 24층 고층이었고 최근 거래는 1층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저층과 고층의 가격 차이가 보통 10에서 15% 정도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고려해야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3억 7천만 원이 넘는 하락폭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현재 이 단지의 전세가는 대략 3억에서 3억 중반 정도로 추정됩니다. 매매가 6억 5천만 원과 비교하면 전세가율이 5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선뜻 손이 가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범어권이라는 브랜드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하락이 나타난 이유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주변에 신규 입주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수요가 줄어들면서 거래 자체가 줄어들었으며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건들 대부분이 급하게 연금이 필요한 매도인의 급매 위주로 형성되다 보니 가격이 빠르게 밀려 내려간 겁니다. 수성구 중심부에서조차 이런 거래가 나온다는 건 시장 전반의 회복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3위 힐스테이트 황금동입니다. 위치는 수성구 황금동이고 2018년 입주한 단지입니다. 총 782세대 규모이며 지하철 3호선과 가깝고 주변에 학교와 상권이 잘 형성된 신축급 아파트입니다. 실거래를 보면 2020년 10월에 고층 기준 34평형이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을 기록했고 2025년 10월에는 24층 매물이 7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 금액은 3억 6,500만 원, 하락률은 34%입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동은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를 달고 있는 프리미엄 단지입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좋고 디자인과 마감재,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단지죠. 2018년 입주라서 아직 7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입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하철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학교와 학원가가 모여 있으며 편의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조건 덕분에 2020년에는 매매가가 10억을 넘어서면서 황금동 안에서도 상위권 프리미엄 단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억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고점 거래도 고층이었고 최근 거래 역시 24층 고층이라는 점입니다. 즉, 층수 차이로 인한 가격 변동 요인을 거의 배제할 수 있는 비교인데도 3억 6천만 원이 넘는 하락이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약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사이로 추정됩니다. 매매가 7억 1,500만 원과 비교하면 매매와 전세 사이의 갭이 3억이나 납니다. 과거 같으면 이 정도 갭으로도 투자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 4억을 넣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차익으로 들어가는 금액도 고액인데다가 추가 하락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달고 있음에도 이 정도 하락폭이 나왔다는 건 지금 시장에서는 브랜드 하나만으로는 가격 방어가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브랜드보다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성알파시티 동아이이시입니다. 위치는 수성구 시지동, 수성알파시티 안에 자리 잡고 있고 2019년에 입주한 단지입니다. 총 698세대의 규모고요. 수성알파시티 내에서 생활 인프라와 학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실수요 중심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거래를 보면 2020년 12월에 34평형이 11억 3,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을 찍었고 2025년 11월에는 12층 물건이 7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 금액은 3억 6천만 원, 하락률은 31%입니다. 이 단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수성알파시티라는 지역부터 봐야 합니다. 수성알파시티는 대구시가 전략적으로 개발한 첨단 주거지역으로 일종의 대구의 판교, 대구의 송도를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조성된 신도시급 개발지입니다. 도로가 넓고 공원과 학교, 상업시설이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여러 브랜드 아파트들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젊은 수요층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던 지역입니다. 동아이이시는 그 수성알파시티 안에서도 입지가 나쁘지 않은 단지였습니다. 2019년 입주로 신축이고 주변 학교와도 가깝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죠. 입주 직후인 2020년 12월에는 11억 3,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도시급 최고가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성알파시티의 미래의 가치를 높게 보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채 되기도 전에 7억대로 내려왔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건
꽤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 방어가 상대적으로 잘 되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 프리미엄조차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입니다. 위치는 수성구 수성동 1가이고 2015년에 입주한 단지입니다. 총 979세대 규모의 대단지이고요. 신세계 백화점과 가까운 입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롯데캐슬 브랜드를 달고 있는 단지입니다. 실거래를 보면 2021년 5월에 33평형이 10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을 찍었고 2025년 10월에는 1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 금액은 4억 1천만 원, 하락률은 38%입니다.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탑5 단지들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지입니다. 먼저 위치를 보면 백화점, 마트, 시장과 매우 가까워서 쇼핑과 외식을 즐기기에 좋고 문화생활을 누리기에도 유리한 입지입니다. 지하철역 접근성 역시 좋고 주변 학군도 우수한 편입니다. 브랜드는 롯데건설의 대표 브랜드인 롯데캐슬이고 준신축급의 979세대라는 대단지 규모까지 더해지면서 입주 초기에는 수성구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단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조건 덕분에 2021년에는 매매가가 10억을 넘어서며 수성구 안에서도 상징적인 고가 아파트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6억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4억 1천만 원이나 하락한 겁니다. 물론 고점 거래와 최근 거래의 층수를 보면 고점은 층수 정보가 명확히 언급돼 있지 않지만 최근 거래는 1층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1층은 일반적으로 중층이나 고층에 비해 10에서 15% 정도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순수한 하락분만 따져보면 3억 중후반 정도의 하락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 역시 적지 않은 낙폭입니다. 이 정도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호가를 보면 7억 중후반대에 형성된 매물들이 보이고 일부는 7억 초반대 매물도 포착됩니다. 전세가는 대략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정도로 추정되고요. 매매와 전세 사이의 갭이 3억 중후반 수준인데 역시 투자 매력을 찾기가 힘들죠.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까지 탑5 단지들을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모두 수성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이고 단순한 평범한 단지들이 아니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일종의 간판 단지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신세계타운은 930세대 대단지의 뛰어난 입지, 이편한 세상범어는 범어 중심 입지와 준신축, 브랜드 파워, 힐스테이트 황금동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준신축, 수성 알파시티 동아아이이시는 신축의 계획고시 입지,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준신축, 대단지, 최고 입지라는 타이틀을 가진 단지였습니다. 브랜드, 입지, 학군, 신축 여부까지 모두 갖춘 단지들이었는데 이런 단지들마저 30%에서 많게는 47%까지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수성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크게 몇 가지 요인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규모 입주 물량입니다. 수성구와 그 인근 지역의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고 특히 수성 알파시티처럼 한 번에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개발지가 있다 보니 기존 아파트들의 희소성이 떨어졌습니다.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드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둘째, 금리 부담입니다. 과거에는 1에서 2%대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갭 투자를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에서 5%대 금리가 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셋째, 실수요 감소입니다. 젊은 인구가 줄고 있고 대구 전체 인구도 감소세에 있습니다. 특히 집을 사야 하는 핵심 연령층인 30, 40대가 줄어들면서 실제 매수 수요가 이전보다 약해졌습니다. 넷째, 전세 수요 감소입니다. 과거에는 전세 선호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이슈 등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면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약해지면 매매가도 따라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다섯째, 투자 심리 위축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보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심리 변화가 투자 수요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여섯째, 금매 증가입니다.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금매가 시장에 나오고 이런 금매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다 보니 실거래가 자체가 전반적인 시세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성구 말고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수성구는 대구에서 가장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입니다. 학군, 입지, 인프라 모든 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곳인데요. 이런 수성구에서조차 30에서 47%까지 하락이 나온다면 다른 지역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구의 다른 동구, 북구, 서구, 달서구 등에서도 대규모 하락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50%가 넘는 하락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대구 전체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단기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이 바닥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짚어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즉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놓고 보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도 신규 입주 물량이 계속 예정되어 있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인구 구조상 실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번 위축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들어가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중기적으로 약 1에서 2년 정도의 시야로 보면 정부 정책과 금리 흐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정책이 나오거나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없다면 회복 속도는 더딜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3년 이상을 본다면 결국 입지 경쟁력을 갖춘 곳이 먼저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성구 핵심 단지들은 여전히 좋은 학군과 생활 인프라,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고 역사적으로 실수요가 탄탄했던 지역입니다. 이런 강점들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수성구 핵심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에서 투자자와 실수요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먼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최소 5년 이상 장기 보유를 전제로 접근하셔야 하고 입지 경쟁력이 확실한 곳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대출 비중은 최대한 줄이고 급매로 내놓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왔고 어느 정도 급매 물건들도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수성구 입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출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고 월 상환액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전세와 매매를 비교해 보면서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경우라면 전세 거주를 선택하면서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전략도 고려할 만합니다. 지금 매수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실거주와 장기거주를 전제로 접근하시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함께 가져오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거래가, 전세가, 매물 현황, 입주 물량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꼭 직접 확인해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공포와 불안이 큰 시기에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함께 열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본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내 수준을 냉정하게 보셔야 하지만 준비된 분들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검증소 채널에서는 이런 급매 정보와 시장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구 수성구 아파트 하락률 탑5를 중심으로 수성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검증소였습니다.